제가 평소 말투와는 다르게 유튜브를 녹음을 할 때에는 정치 채널 유튜브 보다 보니까 복식 호흡을 하면서 나름대로요. 부족하지만 저음과 느린 말투로 방송을 합니다. 평상시에도 완전히 느린 말은 아니지만은 좀 다소 느려요. 그런데 일을 할 때만 말이 이게 빨리 전달을 해야 되기 그런 직업군이다 보니까 빨리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평론이라는 이 유튜브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의 평소 이 음성으로는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도 연기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저음으로 톤을 낮춰서 말을 하는데요. 이제 저보고 신내렸냐 이런 말씀을 이제 주변에서 가끔 합니다. 친구들이나. 저는 사실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싸움을 잘하는 것이고 수를 잘 읽어서 그러는 것 뿐이고 그 수라는 것도 운이 좋아서 운때가 잘 맞아서 그러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예고해 드린 바대로 종교와 정치 철학 부분을 이야기하기 앞서 저의 개인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여윳돈도 없고요. 저의 이제 이 앞전 영상에 인코딩을 잘못해서 잘린 부분이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김문수 지지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대선 투표할 때 대통령 선거 때 김문수 씨 뽑았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 설득하는데 안 됐다. 김문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하면서 울기까지 했어요. 설득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카페에서 친구들, 그러니까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카페에서 모였어요.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제가 저의 유튜브 채널을 이제 검색을 했단 말입니다. 우연히 제가 그 때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를 우연치 않게 알게 됐어요. 구독 안 했어, 이거. 봤으면 구독자 수가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구독자가 조금이니까 한 명 한 명 늘 때마다 보인다고요. 안 늘었어. 그 눈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 같고, 근데 몰라요. 사실은 유튜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만 그냥 제 자격지심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 거를 걔가 옆에서 봤다라는 게 그냥 내 혼자 자격지심에 얘가 보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소심하니까 제가 좀 소심한 A형이라 이게 소문자 A형이에요. 그래서 혹시 얘가 봤나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하는 것 뿐이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보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재명 지지하냐? 갑자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이재명 지지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 이재명 씨 지지하는데 왜 그걸 물어봐? 그러면서 나왔던 것인데 야, 그러면은 코스피 5천을 주장을 하는데 너 그러면은 주식 할 거냐? 근데 나는 여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 못 한다. 그랬더니 그럼 너라면은 네가 그런 거 잘 보니까 너 뭐 할 거냐? 그래서 나는 전력 관련 종목이나 맘 같아서는 SK 하이닉스 하고 싶다. 그랬더니 윤현이 SK 하이닉스를 매도를 해갖고 그때 당시가 17만 8천 원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돼가지고는 문자가 왔어요. 단톡방에 이 62만 원을 상한가로 쳤다. 그러면서 이걸 팔까 말까 고민 중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은 팔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나라면 더 갖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너 덕분에 돈 벌었다.
너 뭐 사줄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됐어. 뭘 네가 네 돈으로 샀는데 나한테 뭘 사줘. 그렇게 했는데 미주알 고주알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얘랑 저랑 평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맙다라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방송에서 인코딩 하면서 제가 음성 녹음을 하고 영상 부분을 올리고 이러는 과정을 이제 3배 이상의 작업을 합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PC웨어에 대해서 잘 이제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부족해서 인코딩 하는 부분에서 잘려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와 정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해서 뭐 신내렸냐 이런 부분도 연관성이 아예는 없지는 않아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요. 신내림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봤습니다. 제가 성격이 그렇게 모난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방송에 너무 분노 게이지를 올려가지고 마음이 사실 불편을 했습니다. 해당 채널 운영자 분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인지를 좀 하시고, 우리 그래도 동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우리도 상생을 해야 되고 대통합으로 대통령님 말씀대로 나가야 하기니까 우리 이제 털고 나갑시다. 털고 나가고 함께 몇 안 되는 정치 유튜브 채널 중에 우리 중도 보수, 애국 보수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갑시다. 그러니까 잘 지내보자 이러는 말을 드리는 바이고, 나는 이런 불편한 사이가 너무 싫다. 그러니까 잘 지내보자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바이고, 나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내 성격상 안 맞아요. 뭐면 뭐고, 그러니까 뭐면 뭐고 도면 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컨텐츠로 계속 가는 이상 규정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서론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치 유튜브 채널 구독자 겹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눈살 찌푸리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운영자들끼리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털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저보다는 유튜브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배울 것도 있고 제 성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주눅 들거나 구독자 수에 빌붙고 그러는 성격 아닌 거 이제 파악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판단되고, 서론에 이제 잡스러운 얘기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와 종교는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종교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되기 시작한 거는요,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때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때를 이해를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한국으로 내려오는 통일교, 기타 등등 이제 신천지까지도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지루하실 수 있지만은 이 종교와 정치가 왜 분리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이어져서 내려오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중세시대에요,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오 10세는요, 취임식에 자축 파티를 했는데요. 자신의 취임식 자축 선물을 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했냐면은 포도주를 선물을 했는데요. 분수대에 와인을 이제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와인을 터뜨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떨어뜨려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분수대에. 이게 예를 들면은요, 뷔페에 가면은 초콜릿 분수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과일 음료수 이렇게 분수대를 만들어서 내용물을 떨어뜨리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연못 같은 데 가보면은 분수 있잖아요. 이곳에 연못 대신 연못에 물이 있잖아요. 그 물에 물이 아니라 와인이 물 대신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이 물이 연못 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웬만한 이제 클럽보다 이제 좋은 거죠. 너무 화려한 거죠. 놀다가 이제 잔 하나 들고 다니면서 와인을 떠먹고, 잔만 들고 다니면서 이제 목마르면은 떠마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레오 10세는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행렬이 이제 산피에르 광장을 빠져나오는 동안에 미리 막아놓은 분수의 붉은 포도주가 뿜어 나오게 했어요.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레오 10세의 취임 자축 선물에 이 유래된 문화가 현재까지 이제 뷔페 같은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만큼 풍부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이 풍족함을 과시해서 공연장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호텔 같은 데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의 상징입니다.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의 대사가 이렇게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그 현장을 보고, 역대 교황 가운데 가장 젊지만 가장 추남이라는 말을 듣는 레오 10세도 서민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이 사람이 막 주니까, 와인 막 퍼주니까 덕분에 그렇게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임기 초반에 실제로 레오 10세는 로마 시민들에게 꽤나 큰 신임을 얻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비결은 바로 사치였습니다. 레오 10세는 연회가 펼쳐진 성당의 산의 진미와 고급 포도주를 마음껏 제공하고 구경꾼들에게 그 말을 마구 뿌려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들어간 비용만 전임 교황이었던 율리오 2세가 남긴 재정의 7분의 1 가량을 이 취임식에 쏟아부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레오 10세의 사치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은 순금으로 만든 접시에 음식을 대접을 하고 나서 그 숭근 접시들에 있는 음식의 사치는 정말로 끝이 없었는데요. 그럴수록 교황청의 재정은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오 10세는 온갖 대책을 다 동원해야 했는데요. 일단 당시 기독교에서 교황 다음 가는 직책인 추기경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한 책에 따르면요, 레오 10세가 매매할 수 있었던 관직은 약 2150개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성직을 팔아서 연간 32만 8천 두 카트, 한국 돈으로 현재 환율로 보면은 약 98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게 수입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신성한
유물, 지금으로 따진다면 약 40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당시 교황청 한 해 예산이 지금 환율로 따지면요, 약 2천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비용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레오 10세의 사치로 흥청망청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때 든든한 후원자였던 메디치 가문에서도 힘이 되어주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레오 10세 형이 이분이 메디치 은행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메디치 은행이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레오 10세는 한 가지 이때 묘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바로 면벌부입니다. 면벌부. 이 면죄부라고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것인데요. 정확하게는 면벌부입니다. 또 받게 되는 벌을 사해주는 면벌부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중축을 위해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면벌부. 예언에 따라 죄와 범죄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의 벌을 없앱니다. 이 면벌부에는 다양한 죄에 대한 사면과 형벌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정된 대행자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십자군 전쟁 때부터 교황은 면벌부를 암암리에 제한적으로 나눠줬어요. 전쟁터에 나가게 되니까 전쟁 중에 전사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예루살렘 같은 성자수국이라는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천국으로 간다라고 해서 증서를 이제 만든 것을 줬습니다. 돈이 필요한 교황들이 면벌부를 악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곡된 거래인 거죠. 이 면벌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함께 봐야 될 그림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단테입니다. 단테죠.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한 알리기리의 단테 시입니다. 그림 속 인물은 천국과 지옥을 여행한 듯한 실감나는 이야기를 묶은 책, 신곡을 쓴 단테 시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화려하게 금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고 천국을 묘사한 것이고요. 왼쪽의 모습은 이제 지옥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저곳은 어딜까요? 저곳, 중간의 세상입니다. 예, 연옥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누구나 다 조금씩 죄를 지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죄인지 아닌지 이 정도의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얘네들은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네, 연옥에 갑니다. 죄가 있는데 천국에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지옥에 보내기에도 조금 애매한 이런 사람들, 이런 다소 무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연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연옥에 들어가서 이 죄를 깨끗하게 정죄를 하고 이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고통스럽게 불에 태워서 모두 다 깨끗하게 태워버려서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연옥에서 그러면 고통을 나의 지은 죄만큼 다 고통을 받고 없애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연옥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까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쓸수록 천국행이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제목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되고 제목에 따라서 이 기간이 나눠진다.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평생 유효 기간까지 나눠졌다. 이 기간에 따라서 쿠폰이 나눠졌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졌던 것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친상간이나 낙태나 같은 죄는 그만 5냥이요. 수도사가 처녀를 범한 죄는 그만 6냥이요. 성직자가 첩을 거느렸을 때는 그만 7냥이요. 이렇게 제 기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체계적입니다. 나름대로 체계적이었어요. 이 면벌라서 독일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제 성직 매매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교황은 이제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했습니다. 독일 성직자 알브레이드가 고위직 성직자가 되고 싶어 했던 욕망을 알고 그 직책을 주는 조건으로 성직을 팔았습니다. 이 알브레이트는 고액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요. 부자 상인 가문인 이 푸거 가문한테 돈을 빌립니다. 자기 수중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요.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에게 받은 면벌부 8년 행사권을 사용해서 이 면벌부 판매권을 받아서요. 그 판매 수익인 반은 푸거 가문에게 갚고 레오 10세에게 그 반은 수익금의 반을 이제 주기로 약속을 하고 갚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약속을 하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 면벌부를 팔고 싶었던 전 교회에 신청석을 받아서 이제 갚게 하고 판매를 하는 거죠. 조건부 판매를 하는 겁니다. 세일즈를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다단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직자의 면벌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요. 최초의 방문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아메이가 시작을 했다. 1등 판매왕이 또 심지어 나타나서 포상을 하기까지 시작을 합니다. 이 1등 판매왕이 누구냐?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독일의 수도사입니다. 경력은 이 사람이 무시 못해요. 10년이 된 베테랑 면벌부 판매상입니다. 1등을 했대요. 어떻게 1등을 했는지 이 사람의 성공 신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산 사람한테 하다 못해 이제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판매했는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이 헝금함이 잘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전국으로 직행한다. 이 것이다. 사망한 사람에게는 부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시민이 학생 운동이 아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 방송통신대 학생이 당시에 방송통신대학교는요. 서울대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서울대에서 맥락을 같이 서울대에서 만든 게 이제 방송통신대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설입니다. 한마디로. 그 방송통신대 학생이 도서관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당시 서울대에 왔어요.
같이 썼거든요. 그랬는데 그 학생을 끌고 가서 감금과 폭행으로 나중에는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알고 보니 그런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게 됩니다. 이 유시민 씨가. 이때 감금 폭행을 당했던 사람들이 타 학교 학생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학생을 마치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산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유시민 씨가 법원을 통해서 제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시 그때 유시민 씨가 썼던 게 항소사유서인데요. 이 마르틴 루터를 흉내냈던 것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석입니다. 항소 사유서를 보면은 첫째, 둘째 식으로 100장, 그러니까 원고지 100장 분량의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뭐 핵심은 뭐 자기가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다 얘기하다가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루터의 반박문을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해석 특권을 왜 성직자만 하냐. 루터는 당시에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거리에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면별부 판매에 대한 타락한 교회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뭔가 잘못이 된 것을 느끼고 그때는 역사와 철학에 근거를 해서 현재의 상황을 골고루 섞어서 전달을 해야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팩트는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팩트는 역사적, 철학적 해석이 뒤따르지 않으면 종이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뉴스 전달이 팩트 전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 전달은 사실 기반, 전달은 될 수 있을진 몰라도 그것이 진실 전달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사실 전달은 사실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지금은 맞을지 몰라도 1분 뒤에도 바뀔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팩트 전달만큼 거짓말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팩트 하지 마셔라. 여러분들 그 팩트라는 건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 이렇게 정치 유튜브 전달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팩트 하시는데 사실 하지 마셔라. 역사를 통해서만 철학적 해석이 뒤따르지 않으면 종이장에 불과하다. 아무나 팩트 하는 게 그것처럼 거짓말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반박문으로 루터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루터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독교에 이제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유럽 사회를 뒤흔들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구교와 즉 로마 카톨릭과 교황의 지배에서 벗어난 신교, 오늘날의 개신교로 나뉘게 됩니다.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신교는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프랑스에는 이때 장클란드 지방으로 확산하게 되는데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이때는. 당시 유럽 제후와 왕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단적인 방법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선택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종교적인 신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수단과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세 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이 진영 간의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종교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피해가 커짐으로 피해가 심해지고 신교와 구교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생긴 것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허가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허가하자,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수많은 인명의 목숨, 의 존재는 생명이다. 그래서 법에 명시를 해둔 것입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 이러한 전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억하자. 우리나라 법은 독일에서 수입해온 법입니다. 일본의 법도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독일 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법도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베트남에 수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법을 수출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굉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우리가 자꾸 독일 예를 드는 것은 우리가 독일의 법을 수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 국가들은 이미 우리가 겪지 않았던, 현재 겪고 있었던 것들을 미리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화 시켰고 명문화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약축을 하는 것인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는데, 제가 알려드리기 어려운 정도라면은, 이것은, 법이라는 공부는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도 가는 것이고, 로스쿨은 돈이 있어서 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를 잊지 않고 반성한다라는 의미에서 헌법에까지도 명시를 했어요. 이 판사, 변호사들이 헌법 제대로 공부 안 합니다. 판사, 변호사 되는데 헌법이라는 학문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 재판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말하려면은 사실은 6개월도 부족하고 1년도 부족하고 대학에서는요 6년 내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카톨릭에서 다양한 이름의 개신교까지 우리가 만나는 아주 넓은 이 스펙트럼의 기독교, 또 다른 역사가 바로 이때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31일은 이 마틴 나중에 문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고 그것을 한문화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하면은 개신교 교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카톨릭 성당 간다 이렇게 아시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요. 개신교는 교회, 성당은 뭐 카톨릭,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모두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당 사람들의, 그러니까 카톨릭의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하고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 개신교 분들의 오해가 한편으로 뭐냐면, 뭐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섬긴다라는 것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오해이십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존중의 의미로, 예우의 의미로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건 오해다. 그거는 논리 모순인 것이고, 그거는 오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세에 왜 이러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지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신정일치가 됐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극우와 극자로 나누어지는 현상. 우리나라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의 정치와 한국의 종교와 결합된 이 정치 집단 세력 또는 종교의 모습을 떠나서 이 따지기까지 하는 이 추종적, 맹목적인 정치 집단 세력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그래도 나름 철학을 전공한 제가 철학인으로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철학이 나서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크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던져 보면서 나름 정리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럴 때에는 정리정돈을 하는 학문이 또 철학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 이런 베이스가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철학은 철학자의 이름이나 사상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의 문제들을 함께 걸었던 위대한 그 당시 문제를 풀기 위해 처절하게 뼈와 살을 갈아 넣었던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의 지혜를 빌려서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거나 또는 찾아낼 수 없거나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알아차려 나가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어가는 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뿌리가 되는 학문이죠. 그것이 철학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우선 포괄적으로 한번 종교는요. 이것을 한번 말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종교는 처음부터 탈정치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중세 시대에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종교는요, 탈정치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존의 사상 이념들을 바탕으로 누가 해석을 해준 것이 아니라 저의 언어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비슷한 내용일지라도 제가 그린, 그러니까 제 그림과 제가 이해한 말 속에는 그래도 제가 나름 미술을 했다라고 해서 저만의 이제 서명 같은 저만 알아챌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저만의 이제 이 시크릿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그 원래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이 문과 쪽은 젬병이에요. 근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암기력이 다소 떨어진다. 근데 이해를 하면 암기는 자동으로 돼요. 근데 무작정적인 암기, 그게 재밌습니다.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일종의 복제 방지용인 블록체인 방식인 거죠. 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 방송이 퍼지는 것은 참 좋죠. 근데 아무튼 의견에 함께 해주시는 것은 참 좋다.
좋은데 본인 의견인 것처럼은 아까 앞에서 털고 넘어갔지만 뭐 본인 의견인 것처럼 사용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출처를 말하기는 조금 쪽팔리시다라고 하면은 인용이다라고는 말을 해줘라. 나도 이거 창작의 고통을 느낀다. 내가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이 뭐 뉴스 보고서 뭐 그냥 생방송 라방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선배님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키워라고 말은 안 하잖아. 난 스스로 크잖아. 일부러도 안 키워주잖아, 다들. 견제하는 거 알고 있고 뭐 아니든 말든 뭐 나는 관심이 없고. 난 내 할 말 내가 방송에서 하는 거고 내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사실은 정치가 종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종교가 정치를 불려들어서 종교 정치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세속화라는 말 아시죠? 세속화. 이 세속화가 어떤 의미인 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세속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 세속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서양과 우리나라가 일상 안에서 고기 안 먹고 수련하느라 오신채 금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멀리 하는데 오신채 먹고 고기 먹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독일이나 영어, 프랑스에서는요. 그러니까 프랑스어에서는 세속화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를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인데요. 집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일단 미국처럼 미국에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국에 청교도가 움직여 갑니다. 처음 이들은 세속화를 철저하게 내면화한 성직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미국 사회는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올바른 분들이었어요.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올바른 분들이었어요. 지적이고 이 청교도 정신을 갖고 있었고요. 이분들이면서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 복음주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주의. 여러분, 복음주의가 뭘까요? 복음주의. 이것은 독일, 프랑스, 유럽의 해석과 우리나라의 해석이 또 전혀 달라요. 복음주의라는 것은 쉬운 말로는 대각성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프루스트인데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번역을 하신 거죠. 예, 꼬마 마르셀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은 거죠. 이분은 발터 베냐민 씨는 번역을 할 때 책 제목을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쓴 거죠. 제가 번역을 할 때 이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철학 사상이든 뭐든 간에 제 얘기를 쓰지 남의 얘기를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해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금방 알아채요. 금방 알아챕니다. 뭐 나는 카피가 되진 않잖아. 비슷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유명해지게 된 것도 원래 별로 유명했던 책은 아니에요. 이 프루스트 된 것입니다. 아, 나 오늘 말 많이 했어. 여기까지 하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번에 하고 다음 시간에 봬요.